안녕하세요. 준호스키입니다. 오늘은 AI가 바꾸는 세상,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로 인해서 인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사실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꿔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위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좋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그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오히려 인간다움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AI가 코딩도 그림도 글도 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혹은 청소년들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언제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또 사실 아이들 그 자체만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흘러넘치는 이 정보의 바다 가운데 그 정보 격차보다 더 무서운 건 존재 격차라고 생각해요.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격차를 잘 살려서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고 상승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 시대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메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떠한 능력 혹은 배우는 능력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보다는 서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로 공감력과 통합사고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인 배우는 능력보다 배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AI는 모든 지식을 압축시켜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그 본연의 호기심을 압축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프롬프트를 제시하고 질문을 제시하면 그 호기심에 대해서 어떠한 반복론을 제시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인간 그 본연의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호기심은 압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는 정답을 찾아주는 것은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결국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그 인간이 정말 나다움, 인간다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 배움이라는 틀 안에서 빨리 배우는 것을 혹은 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과 좋은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육의 핵심이 예전에 암기해서 해석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면 이제 암기, 해석, 비판, 창조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호기심 기반의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 태도를 가지고 AI를 오히려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VEO3 모델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잘 던져주면 정말 영화를 한 편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넘치고 좋은 질문과 좋은 프롬프트를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컨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굉장한 영화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시리즈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간다든지 OTT에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작품들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블록버스터 영화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그런 영화들이 혹은 창작물들이 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 호기심, 이 인간다움의 그 본연의 본질, 근원적인 능력치들을 잘 활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AI 시대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교육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성과형 인간보다 앞으로 서사형 인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력서의 스펙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사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녀만의, 그 사람만의 어떠한 서사가 결국 차별화된 그 희소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질문, 나만의 실패의 리듬, 나만의 몰입의 흔적이 사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결국 의미 있는 일을 생산하게 되는 완벽한 서사형 인간이 되고, 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결과를 압도할 수도 있겠어요.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그 차이가 AI가 훨씬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 진정한 그 의미를 생산해내지는 못할 확률이 높고, 음악 역시도 똑같습니다. AI가 음악을 정말 잘 만들어내겠지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음악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가수분들이 소울을 담아서 불렀을 때 느껴지잖아요. 혹은 연주를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서사가 결국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는 습관, 호기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나만의 질문을 던져보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왜 이래야만 되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도전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몰입해보고, 이런 흔적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만의 고유의 서사가 완성이 되고, 사실 그 고난과 그런 도전의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아이는, 다음 세대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두잉 시대가 된 거죠. 결국 본인만의 서사를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겨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고 이 서사를 만들어가는데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고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 시대의 사고력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공감력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공감하지 못해요. 코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학습에 의해서 공감력이 높은 어떤 텍스트를 보내줄 수 있겠죠, 답변으로. 그래서 공감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세상을 통합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 공감력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서사를 빌드업해서 각자마다의 서사와 교류하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력인데요. 사고력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고 결국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AI 시대에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추천하는 것은 글쓰기를 좀 많이 해보는 거예요. 글쓰기는 사실 생각의 핵심이라고 봐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해야 되고, 사실 글쓰기는 또 문제 해결과 어떤 사업화를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처음에 문제의식을 파악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며,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알릴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문제 해결과 어떤 사업화를 하는 과정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글쓰기들을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이든 취업이든 모든 방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한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서사의 빌드업 과정에서 내가 사고력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가, 나만의 특별한 사고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고력과 결국 어떠한 서사와 만났을 때 창의력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이 세대에 다음 세대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공감력, 사고력,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업, 윤리, 감정지능이 전략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럼 기술과 인간성이 생존이 아니라 차별화의 영역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나눈 내용들은 결국 배우는 능력은 배움의 태도보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겠으나 배움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형 인간보다 서사형 인간이 중요하고, 공감력과 통합사고의 힘,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시되고, 기술과 인간성이 만났을 때 결국 차별화되어서 이 시대에서 생존하고 더 폭발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하자면, AI가 못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존재 이유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또 핵심 역량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결국 AI 시대에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